정부 여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안이 하나 있어요. 의대 정원 확대인데요. 완전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좀 타이밍이 갑자기 이걸 이렇게 대통령이 강력하게 의대 증원을 꼭 해야 한다? 의사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약간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필요한 일이죠. 필요한 일입니다만 이게 여론을 반전시킬 어떤 카드로 이 타이밍에 꺼낸 것 아니냐. 왜냐하면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비겁하게 이게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의지를 갖고 코로나가 있으니까 의사가 더 필요한데 그럼 의대 증원해가지고 그때 이제 다 합의를 했다가 이게 박근혜 내용은 어쨌든 안 했잖아요. 지금 내용들은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내용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왜냐하면 공공의료 인력 확충하고 지역 더 예, 확대하는 부분들인데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합의까지 다 했었는데 이제 의사들이 파업한다 그랬잖아요. 파업하면 그럼 안 합니까? 면허 그러면? 반납도 하고 전공의들이 뭐 안 해? 가운도 벗고 했잖아요. 그걸 설득해야죠. 이번에도 파업은 설득이 할 안 거라고 됐는데 이야기는 그래도 했어요.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다만 이제 공공 예, 의대랄지 강론에 대해서는 조금 근데 그건 들어가야 됩니다.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엊그제 이제 필수 의료 전략 회의인가요? 거기서 발표한 내용에는 로드맵이랄지 정말 핵심인 의사들 정원을 얼마나 늘릴 건지 민주당에서 우리 당이 얘기하고 있는 지역 의사제하고 공공의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저것만 가지고 대통령이 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심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예. 나오는 건데 예. 핵심은 좀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뭐 증언 규모라든지 네. 어떤 이행 방안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도 이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끌고 나온 건 뭔가 여론을 그냥 좀 우리 지금 뭔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라는 거에 동의시키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공교롭기는 지적이 나와요. 한데 네. 사실은 저는 예를 들어 몇 달 전에 다른 방송에서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원래 가을에 발표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2025학 입학 연도까지 하려면 이제 올 가을에 정리를 해가지고 내년 봄에 확정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렇게 논의를 해서 준비를 한다는 것 치고 지금 강론이 덜 나온 거죠. 오히려. 그런 거지 연내에는 무조건 발표될 거였기 때문에 시점이 좀 공교롭긴 한데 근데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의협에서 민주당 정부일 때는 엄청 반대를 하다가 지금은 약간 지금도 뭐 모든 걸 다 걸고 반대한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반대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뭐 저희들이 볼 때는 뉘앙스 달라지긴 했는데 근데 중심, 핵심들은 지금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일단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공경에 처했으니까 이슈를 다른 이슈로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의대 학생들 인원 증원하고 좀 잘 못 돼 있다는 부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뭐 특수한 과로만 다 몰려 있고 하기 때문에 공공 의료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 국민들이 모두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 아닌가 하는데 모두 찬성하진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 근데 다들 보수정당에서는 보겠습니다. 다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정치인상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최근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현안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었는데요. 김대섭 위원장님 말씀 못 들어서 좀 듣고 갈게요. 저는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단히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무슨 뭐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몇천 명을 늘리고 이런 거는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걸 반대를 해왔던 입장에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대를 늘린다고 해서 전문의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꼭 비례해서 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말하는 필수 진료인데 부족한 의사들이 있는 뭐 산부인과라든지 뭐 소아과라든지 이런 데가 늘리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늘진 않아요, 전문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수가 문제도 같이 우리가 개선을 해야지만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텐데 제가 재밌게 보는 것은 그리고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얼마 전까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에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간호법을 저희가 반대를 해왔던 입장에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의대 정원을 늘리는 카드를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2기 지도부를 출범시키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성이 당정 관계를 다시 하겠다. 우리가 정당이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여당이 처음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포인트가 바로 저는 이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김기현 지도부가
말하자면 당정 관계에 있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시험대가 바로 저는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늘리겠다고 얘기하면 어느 수준에서 조절할 건지, 그리고 이 논의에서 정부와 여당 간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김기현 지도부가 이를 잘 해결해 나가야 그 다음에 어떤 이기 지도부에 대한 신뢰라든지 여기에 대한 동력들이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기 지도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이기 체제가 앞으로 잘 갈 수 있는지 그 시험대가 바로 의대 정원 확대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해주셨는데, 그럼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기현 대표 이기 체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이 전원 이제 사퇴하고 새 당직자 인선이 바로 발표가 됐는데 분석들이 갈리더라고요. 이게 사람만 바뀌었지 친윤으로 그냥 이제 내용은 바뀌지 않은 거다라는 이제 시각도 있고, 그래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뭔가 변화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들 좀 보고 계신가요? 그냥 저는 아주 나쁜 건 아니었다고 봐요. 근데 이만희 의원 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원 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장 소장님 주장에 있는데. 의하면 이거 다 장제원 의원의 마쿠 작업이다 뭐 이런 맥락적으로 이제 해설을 해주시는데, 멀리서 보면 그래도 비교적 젊고 수도권 인근의 의원들을 최대한 전진 배치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조가 뭐냐가 이만희 의원만 아니었으면 수도권 세대 교체 요걸로 프레임에 갈 수 있는 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조금 젊어진 연령대로. 예, 그래서 뭐 70년대생들이 대거 좀 배치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거죠. 백약이 무효인데 그럼 백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백약이 무효지만 백약을 쓰고 봐야 되는데 백약을 썼냐라고 하면 조금 아쉬웠다. 근데 할 수 있는 최선이긴 했는데 획기적인 변화로 올 수 없는 어떤 한계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획기적인 변화는 이때는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그냥 내렸어야 돼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내려올 수 있나라는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대통령 용산에서 오케이 하지 않는 한 김기현 대표는 물러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냥 현재를 봉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한 78점짜리 정도의 인선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락은 넘었네요. 그러면 78점이면 김 변호사님 10불인데? 말씀은 김기현 대표가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왔다. 네. 근데 김기현 대표는 본인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총선 결과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선수가 되면 늘 이제 정치 생명은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거 이제 그 수사학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직접 실제로 용산에서 개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만들어낸 당대표인데 영을 물리면 자신들의 오류를 시인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그거를 원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이 띄운다고 하는데 그게 뭐겠어요? 비대위 만들기 싫다는 거고, 비대위에 전권을 주면 당에 대한 장악력이 오히려 떨어질까 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게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분들의 정치 생명 한 10개가 돼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구나. 네, 하나가 아니고 예. 여기에도 하나 걸고 저기에도 하나 걸고 조봉모 지난 당대표 선거 때는 뭐 내년 총선 지면은 태평양에 빠져 죽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적인 수사다. 원론적인 수사. 그냥 그렇게 그 느끼시면 정도 돼요. 의지를 보여주는 후퇴한 거네요. 수사다. 빠져 죽겠다 해서 정치선. 예. 그 김기현